네 번째 영상입니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적 타당도는 이런 거예요. 121쪽부터 123쪽까지 얘기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원인이냐, 이게 확실히 결과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게, 이걸 알아보고 싶은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뭐 스트레스가 결과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결과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넌 스트레스를 받았냐? 정말 그것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게 바로 내적 타당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해하는 요인이 엄청 많죠. 사실 이거를 사회과학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건. 자, 역사적 사건. 어떤 실험 대상이, 관찰 대상이 어떤 큰 일을 겪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역사적 사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끔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연구 대상자가 어떤 일이 생기면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역사적 사건의 개념이고요. 성숙은 이게 어린이 쪽에 많이 나타나요. 일주일 전에 했는데 뭔가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 뒤인 오늘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애가 달라졌어요. 애가 그 일주일 안에, 특히 어린이는 성장이 빨라요. 하룻밤에 애가 확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성숙이에요. 성숙은 전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면 달라졌어요. 이게 성숙.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이건 뭐냐면은 극단값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와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극단값이 점점 평균으로 몰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예전에 그 뭐 완두콩 실험이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전의 법칙, 뭐 멘델의 법칙일 거예요. 그 뭐 콩 심고 이렇게 뭐 1대, 2대, 3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극단값에서 서로 다른 종이 평균으로 맞춰진다는 얘기가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검사는 예전에 한번 설문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 이거 해봤어.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 연구 조사자가 알고 싶은 결과에 좀 저해하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구의 차이. 뭐 한 달 전 측정했을 때의 도구와 오늘 측정했을 때의 도구가 다르다는, 이런 건 당연히 연구의 어떤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 나는 저번에 한 달 전에 나하고 면담했던 사람이 너무 좋은데 오늘 면담했던 사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차이 나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면담할 때는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조사자 차이거든요. 난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 한 달 전에 저 사람한테 말하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오늘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차이 나죠. 면담, 그리고 포커스 그룹이요. 집중 면접 그런 경우에는 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 나는 연구조사자인 나는 누구누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뻐하는 사람만 선정할 거야. 이건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예 요새 흔히 말하는 답정너죠. 너 이런 사람만 모집해. 그 다음에 자원자. 이게 무작위로 뽑는 게, 추첨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남아,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러면은 이제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자원자 오실 사람만 오세요 하더라도 이 모집 인원의 크기가 웬만큼 크게 되면 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타당소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상실. 죄송한데 실험 대상자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실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실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적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관찰법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잘해야지. 그 되고 있는 그 대상이 옆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야, 지금 누가 저쪽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원래 결과값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저해 요인을 모두 통제하기는 못해요. 특히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뭐 성숙, 사전검사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만약에 난 좀 경험이 풍부하다, 난 이런 거 많이 좀 겪어봤다 하시는 분을 또 죄송한데 많이 겪어보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뭐해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 조사는 오히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본 사람은 더 좋아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길거리 나가서. 그러면은 나 이 주제 좀 알아. 나 이거 해봤어.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이게 오류긴 한데요. 이거를 그걸 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을 많이 늘리면 돼요. 근데 많이 늘리면 그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이게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너무 이걸 또 의식해서 한다고 하면은 연구조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화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20대가 만약에 응답을 성실히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조사 기관에서는요. 20대가 응답 잘 안 하거든요. 30대도 응답을 안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적 타당도의 개념은요. 자, 그런데 교과서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구조사 또는 면접관이라든가 평가자, 평가위원, 다른 대상을 이렇게 좀 값어치를 매기는 이런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 이 신뢰도 타당도의 부분은 가끔씩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 내가 오늘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서 이런 걸 좀 읽어서 좀 채점을 할 때 내가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는데 내가 100번째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준 것 같은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또는 뭐 합의를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아니 안 그러면요. 최근에 얘기하는 블라인드 채용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거 다 가리고 왜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실제 내용, 자기소개의 내용, 면접의 내용이 그러한 것 때문에 묻힌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그런 거 다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뢰도 타당도의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을 할 때는요.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영상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